골프계의 신승훈. 신승훈 씨를 많이 닮은, 하지만 정말 신승훈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잘 부르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경철 박사가 생각하는 골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복리 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프로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안인데요. 네. 네, 복리 후생에 관한 문제. 저는 사실 프로가 딱 됐을 때 목표가 이제 정의원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뀌었다.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살 길이 이제 다 됐다라고 했는데 네. 프로가 됐는데 골프장에 딱 갔는데 저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만 얼마 정도만 감면을 감면받고 그린피를 다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회원으로서의 어떤 위상과 이제 자존심이 무너지더라고요. 사실 오히려 미국에 가면 미국에 딱 제가 도착해서 나 코리아 프로다라는 라이센스를 보여준다든가 그 증명서를 보여주면 저는 그린피 면제예요. 혼자 치든 둘이 치든 면제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대우받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아쉬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런 걸 못 해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칫 나이가 드신 분들 있잖아요. 네. 흔히 이제 원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좀 약간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 표현이. 그런 분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그런 이벤트 생각해 보셨다는 얘기를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원로분들이 없었으면 저희 KPGA는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분들이 뿌리니까요. 예, 그분들에 의해서 태동이 된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요? 예우가 사실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실 역사에 대한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에 대한 재정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나중에 한 10년, 30년, 50년 후에 그분들의 음성과 함께 그거를 갖고 있다고 보존한다 그러면 정말 그것만큼 우리한테 소중한 자산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지금 회원의 위상 강화뿐이 아니라 회원들에 대한 어떤 그 권리, 그다음에 선수 생활 이후에 프로 협회 회원으로서의 내가 정말 살아가고 내 자녀들과 내 후손한테 또 떳떳할 수 있는 돈에 대한 혜택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협회 회원으로서의 그 모양을 만들어야죠. 정말 한국 프로 골프협회 정회원이어서 너무나 좋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리 후생 혜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저희들도. 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KPGA 주인공 바로 협회 회원들, 선수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기를 저희들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경철 박사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골프에 관심 있는 분들로부터 질문도 받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복리 후생에 관한 질문을 해주실 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금융권에 근무하고 있는 오동욱이라고 합니다. 7,000명 회원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 회원분들이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협회 회원분들께서 대부분 나라의 정책에서 소외된 그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나라의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회원분들에 대한 KPGA만의 특별한 복지 금융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경철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회원분들의 관심사 복지기금도 있군요. 복지기금의 확대 방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회원의 회비로 저희가 운영을 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협회 내에서도 부대 시설에 대한 어떤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협회도 자생해야 되고 협회 자체 내에서도 어쨌든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새는 인터넷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각 기업마다 갖고 있는 또 폐쇄몰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폐쇄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코스트코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 회원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기업의 몇 퍼센트의 수익 자체는 또 그 회사가 가져가는 수익 구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저희 쪽으로 와서 그 혜택을 다시 회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부킹 사업하는 데도 많아요. 네. 그런 데와 연계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협회 자체 내에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어떤 금융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네. 그 회원들 많은 그 장학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원로분들에 대한 건강 관련된 부분뿐이 아니라 네네. 뭐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체적인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네. 사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좀 약간 투명성이라는 거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투명성이 전제가 안 된다 그러면 모든 회원들도 원치 않을 거고요. 그쵸. 어우, 여태까지 50년 역사에 모아둔 돈이 있는데 이거 괜히 잘못했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하고 협회의 기금이 아닌 회원들을 위하고 회원의 기금으로 회원의 회비로서 만들어질 수 있으면서 처음부터 첫수 베풀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작게나마 지원하지만 그거를 점차적으로 5년, 10년, 20년 갔을 때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복지기금 그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전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그 금융 쪽에 계신 분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협회에 있는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거든요. 물론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법률적인 자문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서 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이경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KPG에서 운영하는 신협에서의 신용사업이 고객의 예금으로 대출이 운영되는 즉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로 수익이 발생되는 은행의 대출과는 달리 그 외적인 다양화된 사업의 경영으로 인한 그 수익으로 인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금리 인하와 저금리의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정기적인 소득을 증빙으로 해야 하는 은행권 대출 요건에 부합되어지는 그런 회원분들에게 좋은 복지 금융 요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신항묵이라고 합니다. 이경철 대표님께서 그 KPG 회원들에 대한 복지 일환으로서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법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행위가 적법해야지만 되고요. 두 번째로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이나 여러 회수를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대출 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 행위가 여신 행위에 해당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기타 그 복잡한 금융 관련 규제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개개의 대출 행위와 관련해서는 계약서 작성이나 이 대출금융 회수를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들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 사업 증대로 그 이익이 정말 회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멋진 생각들을 또 풀어놔 주셔서 네, 네. 네,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입니까? 네. 네. 자, 이경철 박사와 함께 꾸려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KPJ 무대가 앞으로 더 행복한 무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네. 함께 고민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네,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 주제가 이제 복리 후생이에요. 그쵸? 네. 질문하실 분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원장 조정호 교수입니다. 저희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골프 교수로 계셨던 이경철 교수님께 평소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프로골프 선수들을 위한 재교육과 또 각종 복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협회 회원과 가족에 대한 그 교육제도에 대한 질문을 또 주셨어요. 자, 갈수록 또 어깨가 더 무거워지실 것 같은데 어떤 또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만약에 제안을 한다 그러면 모든 프로들한테 어떤
교육을 한다라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겠죠.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전국에서 다 오게끔 한다라는 것도 인원이라든가 등등 그쵸.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그래서 네네. 그것도 사실은 어떤 그 인트라넷이라든가 어떤 그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교육제로로서 사용하면서 각 지역이 아니라 세계 어디 가서도 그걸 보면서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여름 휴가철이나 겨울 휴가철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네. 무슨 생일날도 있고 여러 기념일이 있는데 그럴 때 그 레저 사업하는 그 우리나라의 그 큰 기업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과의 어떤 연계해서 뭐 콘도라든가 어떤 휴양지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찾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회원들은 얼마나 뿌듯하고 좋겠어요. 더 회원으로서. 자긍심도 느껴지고. 그럼요. 네, 그렇겠다. 네. 네. 협회 회원들에게는 협회가 회원들의 권익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 복리 후생에 대한 개선책이 많이 마련이 돼서 회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네, 프로 골프 협회의 정회원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리 후생 혜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